일단 이게 이제 제가 그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단어로 한번 제가 잡아 본 거예요. 그래서 Material First Design이라고 해서 제가 붙인 단어인데 제가 붙이고 나서 보니까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유행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소개드릴까는 그 일련의 과정으로 이전에 일본에서 했던 전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그 아까 얘기했던 소재 우선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까지 해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쿄에서 했던 전시고요. 제목이 이제 센스웨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감각하고 관계된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 결과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전시장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인 형식으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스웨어라는 그 전시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뭘로 보시나요? 물방울로 느껴지시나요? 이게 지금 이 물방울이거든요. 근데 물방울이 마치 그 구슬같이, 유리 구슬같이 떨어지죠. 그거는 이 표면의 이 소재 자체가 초발성 소재라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물이 여기에 맺히게 되는 거죠. 흡수가 안 되고. 그게 이제 그 경도가 크기 때문에 거의 원형에 가깝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하라케냐라는 일본 디자이너인데, 이 디자이너는 경사를 준 면에 소재를 입히고 거기에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물방울이 구슬같이 느껴지게.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히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센스웨어라는 글자를 통해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또 흩어지고 나오고 흩어지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시의 사인을 이룬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이용하는 전시, 소재가 메인이 되는 전시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을 극명하게 해줄 수 있는 사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어서 계속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구마켄고라는 건축가가 한 작업인데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보이시기에? 그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인데 우리가 흔히 콘크리트라고 하면 이제 솔리드 매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투명할 수가 없고 투과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디자이너는 이제 광섬유를 콘크리트에 넣고 응집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블록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광섬유는 빛이 투과가 되니까 이 콘크리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투명된 그런 콘크리트가 되지 않았나. 이것도 영상이 있어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투과 자체가 완전 투과는 아니겠지만 그 광섬유를 통해서 빛이 투과되고 그래서 후면에 있는 실루엣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든 뭐 어떻게 됐든. 그래서 전시장에서도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조명을 놓고 안쪽에 이런 파티션을 만들어서 실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체가 대부분 전시가 되는 그 자체가 이 재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광섬유라는 그 소재를 콘크리트하고 결합을 해서 그 할 수 있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단순히 그 고체화되고 매스화된 콘크리트를 어떻게 이제 경량화 만들고 그거를 투과되게 만드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제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표면에 있어서도 재미적인 요소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재를 보여드리고 그 소재를 어떻게 이용해서 디자인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재는 부직포예요. 부직포인데 부직포가 그 아시다시피 열 가소성이 있어서 이제 열의 형태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재밌게 이거를 우리 유리공예 하듯이 입으로 불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에 이 소재를 넣고 내가 직접 불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마치 뭐 버섯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재밌는 형태를 각기 다른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다른 형태가 나오겠죠.
그런 다른 형태의 조명들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 디자이너는 또 다르게 디자인을 했거든요. 지금 이 디자이너가 한 거 보면은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마스크 입에다가 이제 동물, 지금 이거는 약간 오랑우탄 계열의 동물인 것 같은데 동물의 형태 혹은 어떤 특정 사람의 입 모양을 그대로 이제 프레스로 뜬 거죠. 떠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마스크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스크의 개념이 재미있게 푼 거죠. 거기에 이제 내가 다른 형태, 다른 입 모양을 갖게 될 수 있는. 마찬가지로 같은 소재인데 이렇게 푸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게루 반이라는 건축가가 한 의자인데요. 그 지금 여기 메인 주제인 그 폴리가 아니라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으로 틀을 짜고 그 틀 위에다가 탄소 섬유를 입혔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만으로도 물론 뭐 의자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탄소 섬유를 입혀가지고 의자가 가질 수 있는 강도를 더 높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의자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시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제품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이어갈게요. 지금 그 닛산 큐브라는 차 아시죠? 그 닛산에서 만든 차인데 표정을 갖고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그 전시장에서 가장 메인이고 가장 인기가 많았고, 그러니까 표면 자체가 여기 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흔히 운동복이나 뭐 이렇게 쓰이는 그 고탄력의 소재를 가지고 자동차 표면에 입힌 거죠. 그래서 그 안쪽으로 어떤 형태 변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게 표정을 입힐 수 있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스마일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면 갖고 싶지 않나요? 저는 보고 갖고 싶더라고요. 생명체 같은 느낌의 어떤. 제가 그 보여드렸던 전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일반적인 과정 자체가 일련의 과정들이 약간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백그라운드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컨셉을 잡아내고 그 잡힌 컨셉을 다시 분석을 하고 그것이 이제 디자인 완성된 결과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정확한 타깃,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은 매터리얼 셀렉트는 마지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 선별 측면이 자기의 컨셉에 맞는 재료를 선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매터리얼이 먼저 셀렉트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매터리얼 퍼스트 디자인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역순일 수가 있는데 왜 역순으로 디자인을 하냐고 하면은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게 논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정립이 되기도 하지만 소재가 갖는 그 특징을 보고 소재에 의해서 어떤 컨셉이 이끌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 스타워즈 보면은 제국의 역습이라는 영화 포스터예요. 포스터인데 스타워즈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스타워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재의 역습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소재가 역습이 돼서 디자인의 어떤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식, 그것이 이제 지금 근래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제가 뭐 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디자인의 어떤 그 진보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